한 주만에 인사드립니다. 한국아메교육부 건강기능식품 교육 담당자 서민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건강기능식품 중에 가장 기본이 된 또 하나의 영양소죠. 살아있는 영양소, 프로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 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그 성장세가 가장 높은 카테고리를 본다면 비타민 무기질 제품도 아니고요. 홍삼도 아니고요. 바로 오늘 설명드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장률이 높은 것인가? 일단 성장률이 높은 이유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소비자들이 왜 많이 찾을까?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카테고리는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그 가치를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군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무기질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섭취하세요라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저기 많이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군의 경우에는 3개월이 아니고요. 2달도 아니고요. 1달도 아니고요. 빠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섭취한 다음 날그 변화된 자신의 장의 상태 또는 그 결과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건강기능식품보다 그 가치를 빨리 느낄 수 있다. 즉 빨리를 추구하는 현대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합한 그런 제품이기에 이렇게 성장률이 높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제품들 속에서 뉴트리라이트 제품의 가치는 또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프로바이오틱스의 선택 기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내산성, 내담즙성, 장 도달성, 장 정착성 이 네 가지를 가장 기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요즘에는 참 신기한 아마 느끼실 거예요. 몇 년 전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렸던 마케팅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코팅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몇 중 코팅입니까? 2중입니까? 3중입니까? 4중입니까?가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코팅 얘기하는 제품들이 없죠.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우리가 밸런스 유진 365가 인테스티 플루라 7에서 넘어갔던 그 시점에서 우리는 코팅보다는 균주를 선택했고요. 그 당시에 국내 상황에서는 코팅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한 걸음 빨리 저희가 좀 전환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어떻습니까? 국내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에서 코팅 얘기하는 그런 제품은 없습니다. 왜? 이전과 달리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최근에 나온 균주의 경우에는 내산성과 내담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돼? 그 균주의 특이성을 봐야 되고요. 또 이 균주들의 조합이 과연 나의 장 상태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 조합인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게이트웨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건강 게이트웨이. 이게 무슨 말일까? 어, 장은 우리 신체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짓는 잣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 채널이 있는데요. 장이라는 곳은 그 대문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체의 대문, 장을 튼튼하게 한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 게이트웨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대표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죠. 프로바이오틱스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음식물의 영양학적 가치를 높여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물을 섭취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음식물이 그 안에 있는 영양소들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가 어디일까? 바로 장이라는 것이고요. 그 장의 기능을 높여주는 1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제품들, 건강 게이트웨이를 지켜준다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은 신체 거의 대부분의 곳에 존재하고 있는 미생물의 군집을 총칭해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신체 내에는 머리카락, 피부, 뭐 혈관 내, 귀, 속, 뭐 다양한 부분에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어떤 비율로 어떤 조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는 우리 사람 수보다 더 많은 수의 미생물들,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존재하게 하고 있고요. 그 마이크로바이옴은 어찌 보면 당연히 수가 많기 때문에 유전자 정보도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보통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뭐 2만에서 3만 개, 많게는 4만 개까지 보는 책마다 약간씩 다른 그런 기준이 있다면 신체 내에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 정보는 200에서 400만 개, 많게는 700만 개까지도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양한 미생물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신체를 잘 조율해 주면서 내 몸을 지켜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건강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장 기능뿐만 아니라 신체 대부분의 부분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이기 때문에 미래 건강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신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세포수보다 더 많지만 실제로 우리 체중으로 비교하게 되면 체중의 약 1%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체중의 1%에 해당되는 그 미생물의 군체들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좌우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 1%에 지나지 않는 마이크로바이옴의 95%가 장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이유 때문에 당신이 신체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잡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곳이 바로 장입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보다 아마 더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속속속속 밝혀지리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건강기능식품의 어떻게 보면 핵심, 우리 건강 의학의 핵심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이유 때문일까? 신체에서 중요한 유전체, 제2의 유전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지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유전체, 제1의 유전체는 우리가 DNA죠. 우리 신체 내 기억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 작은 정보 소자, DNA. 근데 이 DNA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시는 바와 같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신체가 유지 보수가 되는 거죠. 신체가 이미 만들어진 설계도 DNA를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화될 수 없다. 하지만 제2의 유전체라고 칭해지는 마이크로바이옴은 그때그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내 신체 상태가 안 좋아. 장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좋지 않아. 하지만 지금은 안 좋지만 관리 여하에 따라서 더 좋아질 수 있고요. 더 좋아지게 되면 그만큼 건강에 또 삶의 질이 올라간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린 이 얘기에는 함정이 하나 존재합니다. 어떤 함정이냐면 지금 좋지 않지만 언제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관리하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는 관리를 잘 해서 좋아졌다라고 하더라도 순간 관리하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이라는 부분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부분은 항상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 학술적으로 알려진 생물학적 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의 영양학적 가치를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부분. 또 최근 들어서 많이 알려진 거 면역이라는 부분, 면역 건강에 도움이 된다. 뭐 또 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장 내축, 장 폐축, 그래서 신체 모든 부분에 장이 연계가 돼 있어서 신체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 또 그 장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정서적인 부분이라는 부분, 요즘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항생제 내성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섭취하시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최근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면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또 항염 물질을 적절하게 분비가 함으로써 신체 기능을 높여주는데 면역 기능이겠죠. 이것도 좀 도움이 된다. 더불어서 상피대포의 기능도 강화시켜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최근 들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찾으시는 분들이 목적, 꼭 바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장 상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음, 어떤 장이 좋은 장인가, 건강한 장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장은 생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태계, 장의 생태계. 이미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쪽이 더 왼쪽, 오른쪽. 왼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푸르른 녹지가 보이죠. 산이 보이죠. 생태계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미지가 딱 느껴집니다. 그에 반해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생태계가 파괴가 되어 있죠.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장은 어느 쪽일까? 기본적으로 왼쪽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장 건강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주관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장 건강을 평가하고 좋아졌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그런 이유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 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이랩바이 뉴트라이트가 테스트 키트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장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확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이르파이 뉴트라이트 테스트 키트를 진행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키트 이전에 자신의 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에서 나온 결과물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이 됩니다. 장에서 나온 결과물이 무엇일까요? 아침마다 눈 맞춤하는 그것이,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화라고도 예전에 조선시대의 임금님의 변을 매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게 이게 브리스톨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국에 있는 브리스톨 대학의 브리스톨 지역의 의사 선생님께서 제안하셔서 전 세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변의 어떻게 보면 단계, 지표,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입니다. 이 브리스톨 스케일을 통해서 장의 상태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브리스톨 스케일로 봤을 때 변의 상태를 7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1번 타입에 가까울수록 기본적으로 수분이 많이 소실된, 일반적으로 소실됐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장의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이 약하구나. 그래서 변이 천천히 움직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에 반해서 7번 타입에 가까울수록 연동 운동이 심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변의 움직임이 빠릅니다. 변의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수분이 충분히 흡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몸 밖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수분이 많은 무름변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건강한 변은 3번과 4번 변이 가장 이상적인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에 대해서 얘기하면 약간 기분 나쁘실 수가 있지만 그래도 변의 형상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변의 성상을 확인할 때 가장 이상적인 변의 그 성상, 물성은 바나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나나 껍질을 깠을 때 그 느낌, 그 촉촉함, 그 수분도, 그 느낌이 건강한 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색깔 같은 경우에는 간혹가다 황금색 변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황금변은 존재하지 않고요. 갈색과 약간 진한 갈색의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변 색깔이 가장 좋은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에 녹색 변을 보시게 될 경우에는 소화, 효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흰색 변 같은 경우에는 지방변을 본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간혹가다 검은 변을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검은 변은 소화기 상부에서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 그 출혈들이, 그 혈들이 산소와 반응해서 검은 형태로 색깔이 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색변, 혈변을 보시는 분은 소화기 하부에서 출혈이 있을 경우에 빨간색 변을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색깔과 형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장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반드시 테스트 또는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브리스톨 스케일의 기본적인 그 단계를 좀 더 연구를 해서 그럼 실제로 3번과 4번 타입에 벗어난 변의 경우에는 장내에 미생물의 상태가 좋지 않을까?를 연구한 문헌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브리스톨 타입에서 변이 딱딱할수록 체류 시간이 길다. 연동 운동이 느리다라는 의미이겠죠. 자, 보게 되면 장이 또 활발할수록 체류 시간이 짧다. 이건 앞서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물음변을 볼 경우에 장내 미생물의 종의 다양성이 낮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미생물의 종의 다양성이 낮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생태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상폐화되어 있는 생태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물음변을 보거나 또는 뱀변을 1번에 가까운 변을 봤을 때는 장의 상태계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당연히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관리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장의 생태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그 이후에 그 검사를 바탕으로 그에 맞는 제품 또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서 건강한 장의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 현대를 사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장 생태계를 유바이오시스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바이오시스 상태, 즉 장의 생태계가 좋은 그 환경에 장내 균의 비율을 보게 되면 유익균이 약 15% 정도를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비율로. 중간균이 약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유해균이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상태, 25, 60, 15, 이 상태가 최소한의 건강한 장의 생태계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장의 생태계가 안 좋다,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유익균의 비율 25% 선이 무너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 유바이오시스 상태의 장의 비율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25 유익균, 중간균 60, 그리고 15 유해균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즉 무너진 장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의 생태계를 100%다 좋은 균으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이 25%의 유익균 선을 지켜주시면 장의 환경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비자들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마이크로바이옴 제품들이 앞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가치를 빨리 느낀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 가치를 빨리 느낄까? 장은 모든 균의 환경이 유익균을 채울 필요는 없어요. 단지 25%만 채우면 전체적인 장의 생태계가 좋은 생태계, 유바이오시스 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관리가 그만큼 편하다는 겁니다. 시시각각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순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5% 선이 무너지면서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로 빠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2주 정도 섭취했을 때 좀 그 가치를 상태로 느낄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분들 중에 이런 분 계실 수 있어요. 2주 정도 섭취하니까 장의 상태가 좋아졌어. 그럼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이제 안 먹어도 되겠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될까? 안 드시면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환경적으로 내 장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대안으로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를
중단해? 그러면 다시 본인이 느꼈던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장 건강이 무너지게 되고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섭취하실 때에는 자신의 장 상태의 문제점들을 제거할 수 있는 지금 보시는 이러한 형태들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 건강을 안 좋게 하는 요인은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설탕이라는 요인, 당, 유해균들이 좋아해요. 또 육식, 알코올, 흡연, 수면 부족, 이러한 인자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인자들이 장 건강 상태를 안 좋게 하는 인자들이겠죠.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항생제와 환경오염입니다. 이 항생제, 환경오염 등은 사실 해균이 좋아하는 인자는 아니에요. 장관에 있는 모든 균이 다 안 좋아하는 인자입니다. 삼겹살을 섭취한 다음날 설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럴까? 지방은 일반적으로 저장되는 세포입니다. 그 저장되는 세포 안에는 그 돼지가 사육되면서 맞았던 항생제 등의 여러 가지 독성 성분이 지방으로 저장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고, 사람이 그런 항생제 맞은 고기를 섭취했을 때 지방이 쪼개지면서 신체 내에 그 항생제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속에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다 그냥 죽은 상태. 그러니까 그 삼겹살 육류 섭취한 다음에 지방 많이 섭취한 다음날 속이 안 좋아지는 이유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 그러니까 장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항생제 사용량이 물론 2018년도 기준이 있지만 우리나라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요. 앞서 얘기 드렸던 동물들의 항생제 처방, 항생제 투여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항생제 처방은 스웨덴에 비해서 2배가 높고요. OECD 평균으로 봤을 때도 60%가 높은 그런 처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항생제 처방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금 이건 미국의 사례예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항생제 처방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만율이 또 그 지역에서 높은 것을 아주 재밌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 항생제는 너무 우리가 좀 일상적인 생활 속에 너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반면에 그 한강에 수질 검사했을 때도 그 물에서 항생제 성분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햄, 음, 소시지에도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성분들을 섭취했을 때 장관 내의 종의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 상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생활을 우리가 사실 포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현대를 살면서. 여기 있는 내용 굉장히 교과서적인 내용들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교과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따라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장 건강을 위해서 이걸 안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장관 내의 종의 다양성을 높이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식생활만 바꾸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이 특정 종족, 특정 지역에 있는 분의 사람들의 종의 다양성을 한번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종의 생태계, 장의 생태계가 가장 좋은 지역의 사람들은 아마존에 있는 야노마미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종의 다양성이 가장 좋아요. 얘네들이 뭘 먹어? 수렵 생활을 합니다. 그때그때 주변에 있는 아마존에서 동물도 잡아먹고 뭐 과실도 채취하고 이런 생활을 한다는 거죠. 식이섬유도 많이 섭취하고 이런 생활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장관 내 종의 다양성이 올라가면서 내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마이크로바이옴의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보는데 노란색이 미국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종의 다양성이 가장 떨어지는 나라
바로 이 미국인데 이 미국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식생활이 미국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음. 요즘에는 전문가들이 서구화된 식생활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서구화된 식생활이라고 얘기하지 않냐면 우리 식생활이 이미 그쪽 지역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장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플랫폼이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마이르바이 뉴트라이트가 그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겠죠. 테스트 진행 방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결과 레포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르바이 뉴트라이트 테스트 키트를 진행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두 가지, 건강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현황을 아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첫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나오게 돼요. 다양성.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양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종의 다양성이 좋다라는 것은 그 안에 유해균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정글을 보게 되면 생태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글 안에는 착한 아이들도 있지만 나쁜 아이들도 존재하잖아요. 종의 다양성이 좋다라는 것은 나쁜 아이와 좋은 아이가 모두 공존하는데 그 환경 자체가 유익한 쪽으로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은 기본적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나의 장 상태가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간간히 여기 장내 유해균에 체크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체크가 되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요? 막 걱정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증상이 없으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종의 다양성이 굉장히 높아서 좋아서 건강한 장의 환경에서는 유해균들이 소위 말해서 발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존재는 하는데 유익균에 의해서 억눌려져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유해균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순간 장내 환경이 바뀌었을 때 유익균에 유리한 환경이 아니라 유해균에 유리한 환경으로 변했을 때 그 존재하고 있는 평소에 찍소리도 내지 못했던 그 유해균들이 어느 순간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즉 발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은 증상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주의 깊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유해균 딱 이거 보면 좀 특별한 예는 아니지만 저의 집안에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유해균이라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 그 남성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잖아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저도 좀 이렇게 집에서 좀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가 왠지 집에 계신 분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갑자기 제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회를 노리는 아이가 바로 유해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건강 관련되어 있는 장내 미생물 수준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뭐 수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미생물도 확인할 수 있고요. 각종 지표와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지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뭐 일반적으로 소비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은 설사, 변비, 복부 불편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 장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설사가 될 수 있고요. 그게 변비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음식을 섭취한 이후에 팽만감, 복부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왜 설사를 하는지, 왜 변비가 있는지, 복부 팽만감이 어느 정도 심한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설사라는 것이 단지 미생물의 수준만으로는 완벽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나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설사 관련돼 있는 또 변비 관련되어 있는 이 복부 불편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미생물이 존재한다면 적절한 관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좋겠죠. 또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도 수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평소에 탄수화물만 섭취하면 속이 좋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혹시 나의 신체 내에서 탄수화물 소화와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수준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검사를 해보니까 난 단백질 소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럼 그 부분을 관리를 해주시는 동시에 초기에는 단백질보다는 다른 음, 어, 영양소를 권장하는 게 맞겠죠. 단백질 먹으면 불편해. 파이토 프로틴 먹으면 불편해. 확인해보니까 단백질 소화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에 좀 문제가 있어.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 드려야 될까요? 단백질을 안 드실 수는 없습니다. 안 드실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뭐 아미노산 형태의 단백질을 섭취하십시오. 될 수가 있겠죠. 이번에 새롭게 나올 브리키 식사대용 쉐이크 브레인 제품이 새롭게 나올 예정에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마 평소에 단백질 또 탄수화물 소화를 잘 하지 못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제품들을 대체해서 권장해 주시는 동시에 장내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레포트에서 좀 가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보시는 포스트바이오틱스 분석 결과입니다. 사실 그 앞부분에 있는 것은 지금의 현재 상태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논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지금 현재 상태와 더불어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수치를 올려줌으로써 내 장내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란 무엇인데?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이런 인자입니다. 우리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인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인자, 일반적으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프로바이오틱스는 말 그대로 유산균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뭐야?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우리가 그간 식이섬유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간 식이섬유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했던 목적입니다. 왜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장 건강이 좋아진다고 생각했을까? 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했을까? 왜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치 있다라고 얘기할까? 그 이유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를 섭취했을 때 어떤 특정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물질들을 일컬어 우리가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물질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최초에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했습니다. 근데 이건 식이섬유 섭취하면 도움은 되지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한 2주 정도 걸려 이것도. 그런데 좀 더 빠르게 그 가치를 좀 보고 싶어? 내가 왜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었지?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들의 증식 인자이기 때문에 내 장 속에 식이섬유가 있으면 이 탄수화물, 식이섬유라는 탄수화물이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흡수가 되지 않지만 유익균들은 너무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 섭취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러면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지 말고 그냥 프로바이오틱스를 직접 섭취하자 라고 해서 우리가 유산균을 섭취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단점이 있었죠. 그때 내산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냐면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 그거 섭취 물론 좋아. 그러면 우리가 왜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했지? 어떤 인자 때문에?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 때문에. 즉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라는 것은 내 장에 프로바이오틱스의 현재 어떻게 보면 상태를 확인해주는 장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그 포스트바이오틱스들이 프리와 프로의 결과물들이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포스트바이오틱스들이 지금 보시는 항산화, 항미생물, 유해균의 증식 억제, 면역 조절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건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어떤 인자들이 있어? 지금 보시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카바미노산, 또 신경전달물질, 세포 파쇄물질, 또 비타민과 무기질 또는 항균 펩타이드, 짧은 사슬 지방산이 대표적인 포스트바이오틱스 인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정서적인 부분에 도움이 된대요. 왜? 포스트바이오틱스 인자 중에서 하나가 신경전달 물질 중에서 세로토닌과 가바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포스트바이오틱스이기 때문에 복합아미노산 포스트바이오틱스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면역이 왜 좋아져? 면역이 항균 펩타이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몸에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유익균들이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포스트바이오틱스 인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자가 바로 짧은 사슬 지방산, 간세 지방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인데요. 인자들인데요. 마이르바이 뉴트리라이트에서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포스트바이오틱스 인자 중에서 짧은 사슬 지방산을 지표 물질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6개의 제품들은 어떤 제품이냐면 내 신체 내에 짧은 사슬 지방산을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제품이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1번부터 6번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짧은 사슬 지방산을 간세 지방산을 지표 성분으로 삼았을까?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복합아미노산, 신경전달 물질, 세로토닌과 가바, 세포 파쇄물, 비타민과 무기질, 항균 펩타이드 등의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인자들은 외부에서 섭취가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은 정확한 나의 장 상태를 확인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아이들은 참 재밌게도 아직까지 외부 섭취가 어렵습니다. 또 정확한 지표가 없습니다. 따라서 짧은 사슬 지방산을 검사하게 되면 내 변을 바탕으로 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짧은 사슬 지방산을 빨리 올려줌으로써 건강상의 유의미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표 물질이 되는 단세지방산이 어떤 종류냐면 지금 보시는 아세트산과 프로피온산, 뷰트리산 이렇게 3가지 종류의 단세지방산을 우리가 지표 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섭취하는 그 솔루션 제품은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뷰트리산을 가장 현실적으로 빠르게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세트산 어떤 기능이 있을까? 프로피온산은, 뷰트리산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단세지방산은 이 산성분은 장 내에 산도를 약간 pH를 낮춰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장내 pH를 낮춰준다는 것은 유익균이 생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유익균과 유해균은 성향이 너무나 다릅니다. 유익균이 좋아하는 환경에서는 유해균이 자라지 못해요. 반대로 유해균이 자라는 환경에서는 유익균이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아세트산, 트로피온산, 뷰트리산 이런 단세지방산은 유익균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역할이고요. 또 산도가 낮춰진다는 것은 무기질의 흡수율을 올릴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면역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많이 유의미한 문헌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프로피온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대사에 또 도움이 된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콜레스테롤 합성 억제, 또 지방을 분해하는 데도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뷰트리산
우리가 건강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이런 단세지방산을 세 가지 종류를 지표 성분으로 잡아서 우리 신체 건강 상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 제품을 추천하는 것이 바로 마이너바이 뉴트라이트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단세지방산이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누수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장누수증후군. 그 부분에 도움이 되는 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관 내에서 포스트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충분하면 이 단세지방산이라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장벽의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장벽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장벽이 활성화된다는 의미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 점막층이 균일해진다는 얘기예요. 장 점막층이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물리적 장벽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장벽들이 촘촘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타이트 정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접속도가 밀접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결속력이 강화된다는 의미이죠. 결속력이 강화가 되게 되면 장에 있는 여러 가지 유해 인자들이 장벽을 타고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신체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를 적절하게 섭취하지 않아서 장관 내에 단세지방산이 부족하게 되면 장 점막층이 얇아지게 되고요. 또 장세포 간의 결속력이 떨어지면서 특정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돼요. 실제로 막 큰 구멍이 천공이 뚫리는 게 아니라 세포 간의 사이가 멀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멀어진 틈에 장에 있는 여러 가지 유해 인자들, 아모니아, 가스를 비롯한 음식의 변폐 물질이 장 세포를 타고 내 몸에 들어오면서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실제로 장 세포를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초록색이 장 점막이에요. 장 점막. 이거 파란색이 장 세포예요. 그럼 이게 빨간색 뭐 이렇게 염색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균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장에는 신체 앞서 이런 얘기 들었죠. 95% 정도의 균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양한 균들의 전쟁이 치러지는 곳입니다. 전쟁이. 그 전쟁에서 항상 유익균의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의 정확한 판단과 더불어서 장 내의 전반적인 환경 개선, 가치를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테스트,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랩바이 뉴트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장 전반적인 부분의 균형을 빠르게 지켜주는 그런 제품을 추천해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많은 문헌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솔루션 제품을 만들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최종 테스트 때 우리 리더 여러분과 함께 체험했던 그 결과치를 보고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점수가 첫 번째 검사 또 솔루션 제품을 섭취했을 때 비교해 보면 당연히 솔루션 제품을 섭취했을 때 이전에 비해서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점수가 증가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종의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생태계의 다양함, 그 다양성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불편함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자신의 장 상태에 맞는 맞춤형 제품이기 때문에 분변 모양과 배변 만족감, 팽만감 등도 유의미하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생각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 체감하는 증상도 어떤 안 좋은 불편함 증상도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하나의 제품을 추천해 주는 게 바로 마이랩바이 뉴트리라이트 솔루션 제품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그 유사 서비스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진 않죠, 사실. 몇 종류가 있는데 이 제품들 중에서 유일하게 포스트바이오틱스 검사를 통해서, 즉 나의 변을 직접적으로 검사해서 그 검사에 맞는 제품을 제공하는 유일한 제품이 바로 마이랩바이 뉴트리라이트 솔루션 제품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품 어떻게 하는데요? 다른 제품 기본적으로 설문만 합니다. 설문을 통해서 장 건강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건강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설문을 통해서 제품을 추천해요. 그런데 마이랩바이 뉴트라이트는 건강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 검사도 하지만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검사를 한다. 내 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설문조사가 아닌 제품을 추천하는 서비스가 바로 마이랩바이 뉴트리라이트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차별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별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이랩바이 뉴트리라이트 이 솔루션 제품 6개의 제품이 출시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그냥 하나예요. 하나. 왜 하냐고 하냐면 나에게 맞는 제품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을 비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하나의 제품이 테스트를 통해서 추천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제품만 섭취하시면 일단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마이랩바이 뉴트라이트 제품은 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시켜 주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제품이다. 나에게 맞춤돼서 라고 생각한다면 또 이런 제품들도 있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하나하나의 균주의 특이성이 살아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통해서 마이랩바이 뉴트라이트 통해서 장 내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시켜준다. 하지만 균주의 특이성이 있는 제품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밸런스 위딘 슬림핏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일까요?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죠. 체중 조절, 체지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연소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장 건강과 더불어서 나는 체지방 연소를 좀 시켜야지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밸런스 위딘 슬림핏을 추천을 드립니다. 함께 섭취할 것을. 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특징적으로 남성과 다른 건강관리가 필요하죠. 이럴 때에는 밸런스 위딘 W 제품도 함께 섭취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요 슬라이드에서 다 표현이 되는데요.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일반적으로 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특징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빨간 통, 노란 통, 파란 통 이렇게 판매가 되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 제품이 좋고 나쁨을 다 떠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예를 들면 그 통에 있는 제품, 그럼 빨간 통하고 노란 통하고 파란 통하고 뭐가 다를까를 제가 봤어요. 뭐가 다를까? 같은 브랜드의 제품인데. 근데 참 재밌게도 빨간 통과 파란 통과 노란 통에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균주는 다 동일하더라고요. 또 함량도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빨간 통, 노란 통, 파란 통으로 나눠져 있어? 를 보니 빨간 통은 거기에 비타민 C가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는 프로바이오틱스예요. 그리고 노란 통은 비타민 D가 들어가 있어요. 또 파란 통은 또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을까? 나 빨간 통을 먹었는데 내 좋아지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런 경우 파란 통으로 먹으라고 누군가 추천하겠죠. 근데 파란 통을 먹어도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왜? 동일한 균주이기 때문에, 동일한 함량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근데 뉴트리라이트의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보게 되면 참 재밌는 게 우리가 공부하기는 힘들지만 보편적인 두 가지 제품만 비교해 볼게요. 밸런스 위딘 365와 밸런스 위딘 이미니티 보시게 되면 전혀 다른 균주가 들어가 있어요. 균주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HN019, NCFN, BL04, LA14, LPC37 이게 365에 들어가 있는 균주입니다. 밸런스 위딘 이미니티에는
8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 균주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중복되는 게 없어요. 즉 내가 보편적인 365 제품을 섭취했을 때 그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또 하나의 보편적인 전혀 다른 균주의 제품이죠. 밸런스 위딘 이뮤니티를 추천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인 제품이지만 약간의 사람마다의 차이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365 제품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그럴 땐 이뮤니티 제품을 추천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균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는 365를 먹고요. 회사에서는 이뮤니티를 먹습니다. 다양한 균주가 들어가면 그만큼 다양성, 종의 다양성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섭취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365가 좋죠. 365가 좋아요. 좋은데 이 스틱형 제품이 성격이 급한 저에겐 굉장히 불편함으로 올 수 있거든요. 이게 스틱 뜯은 다음에 털어올 때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빨리 털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털다가 제 얼굴에 상 터지는 경우가 몇 번 있어가지고 밖에서는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캡슐로 섭취하는 이뮤니티 제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기호성이에요. 기호성. 소비자들이 다 스틱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누군가는 스틱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캡슐을 좋아할 수 있죠. 이런 분 계십니다. 난 밸런스 위딘 이뮤니티가 맞아요. 그런데 캡슐이 너무 싫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캡슐을 까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의 캡슐은 기호성을 위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 뿐이에요. 캡슐을 까서 섭취하신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다 폭넓은 분들께 제품을 섭취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으로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뉴트리키즈 이뮤니티 플러스 권장을 해드립니다. HN019 10억 균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뮤니티 플러스 제품의 경우에는 우리 아이 첫 유산균 제품으로 섭취시키면 좋아요. 첫 유산균 제품. 이 스틱형 제품에 대한 분말 제품에 대한 그 감을 잡기 위해서 이뮤니티 플러스 제품을 추천드려요. 유산균으로만 봤을 때에는. 근데 이 아이가 좀 성장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분말 제품을 섭취할 수 있어, 스틱형 제품을 섭취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바로 밸런스 위딘 365로 넘겨주시는 것이 더 우리 아이의 장 건강에 프로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정말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밸런스 위드인 W를 남성이 섭취해도 됩니까? 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밸런스 위드인 W 제품은 밸런스 위드인 제품 365 제품과 어떤 부분이 틀리냐면 일단 밸런스 위드인 365는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밸런스 위드인 W에는 락토바실러스로만 되어 있습니다. 왜 락토바실러스로만 되어 있을까? 여성의 소중한 건강, 그 부분의 생존율, 생착률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락토바실러스가 일반적으로 그래요. 남성이 섭취하시게 되면 괜찮습니다. 좋아요. 괜찮습니다. 단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락토바실러스는 일반적으로 소장에 서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장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경우는 대장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근데 장이라는 것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을 섭취해주면서 장 내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이론적인 부분이 있지만 락토바실러스만 섭취했을 때 소장이 주로 서식하는 락토바실러스가 아무래도 대장에는 상대적으로 그 기능이 덜하기 때문에 섭취를 하셔도 되는데 전반적인 장 건강을 위해서는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밸런스 위딘 365 또는 이뮤니티 제품을 섭취하는 것을 더 추천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제품의 균주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지금 보시면 밸런스 위딘 W와 밸런스 위딘 슬리픽 같은 경우는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불릴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기능성.
보편적인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니라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불립니다.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마이랩바이 뉴트라이트 솔루션 제품과 함께 섭취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같이 섭취하는 거 추천드려요. 솔루션 제품 섭취하시면서 체중을 감량하고자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테니까, 또 솔루션 제품을 섭취하시면서 여성 건강 지키고자 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같이 섭취하시는 거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렇게 따지면 또 그럼 밸런스 1인 369와 이뮤니티는 같이 먹으면 안 되니? 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같이 섭취하셔도 돼요. 같이 섭취하셔도 돼요. 근데 이 부분을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의 그 프로바이오틱스 권고 기준, 권고량은, 권장량은 하루 섭취 기준으로 100억 균주입니다. 100억 균주. 100억 균주. 넘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권장하는 양이 100억 균주라는 의미예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아요. 근데 권장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비타민도 무기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권장사항은 항상 조금 더 먹거나 덜 먹어도 본인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만일에 내가 이 테스트 키트를 진행한 다음에 밸런스 1인을 섭취하게 되면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건 아닌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 드리면 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만일에 제가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비즈니스. 그리고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테스트 결과, 1차 테스트 결과와 2차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이럴 때에는 첫 번째 테스트 이후에 솔루션 제품만 섭취하신 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이 제품이 이렇게 나의 장 상태를, 건강 상태를 변화시키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비즈니스 툴이 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냥 소비자입니다. 저는 그냥 장 건강 빨리 하고 싶어요. 테스트 결과 보니까 비피도박테리움이 부족하대. 어떻게? 그럼 솔루션 제품과 더불어서 밸런스 있게 함께 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안 할 거야. 나 빨리 건강 상태 지키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이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물론 기본적으로 1차, 2차 검사를 통해서 이 신뢰성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솔루션 제품만 섭취하시면 좋겠지만 자신의 건강, 좀 빠르게 변화라는 키워드를 먼저 떠올리신다면 함께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당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음식물을 소화했던 기관이 아니라 신체 전반의 건강을 좌우하는 기관이니만큼 그 대우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는 시간이 넘었네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